죽는 순간까지 자식에게 반드시 침묵해야 할 세 가지. 죽는 순간까지도 자식에게 침묵해야 할 것들은 인생의 깊은 그림자와도 같습니다. 때로는 진실이 사랑보다 덜 중요한 순간도 있고 말하지 않음으로써 더 큰 평화를 줄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래는 그 중에서도 특히 죽기 전까지 침묵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침묵해야 할 첫 번째는 노후 자금 계획과 유산 계획입니다. 노후 자금 계획과 유산 계획은 인생의 후반기를 어떻게 마무리할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이 민감한 문제를 자식에게 끝까지 숨겨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은 다소 의외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자식에게 미리 재산 상황을 알려주고 유산 분배도 논의하며 노후를 함께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오히려 이 두 가지를 철저히 감추는 것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위한 지혜로운 선택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노후 자금 계획과 유산 계획을 자식에게 숨겨야 하는 이유를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모의 독립성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노후 자금 계획은 단순히 생활비나 병원비를 어떻게 쓸 것인가에 대한 재무적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 삶을 내가 끝까지 책임지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계획이 자식에게 노출되는 순간 부모는 무의식적으로 자식에게 의존하거나 자식의 눈치를 보기 시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 나아가 자식이 부모의 노후 자금을 자신의 자산처럼 인식하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수천만 원의 노후 자금을 따로 모아두었음을 알게 된 자식은 그것을 자신의 상속 재산 중 일부로 여기고 그 돈을 어떻게 운용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는 존중받는 존재에서 재정적 자원으로 전락할 위험에 노출됩니다. 부모가 마지막까지 경제적으로 독립된 존재로 남기 위해서는 노후 자금의 규모, 사용 계획, 그리고 여유 자금의 존재를 자식에게 감추는 것이 때로는 필요합니다. 부모는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주체적 인간으로 끝까지 살아야 하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산 계획은 사랑의 서열을 낳기 때문입니다. 유산 문제는 아무리 공정하게 설계해도 감정의 불균형을 낳기 마련입니다. 누가 더 많이 받고 누가 덜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가 나를 어떻게 생각했는가에 대한 메시지로 해석되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단지 합리적 분배를 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자식은 사랑의 차등을 느낍니다. 따라서 유산 계획은 미리 말하면 갈등을 낳고 말하지 않으면 적어도 부모에 대한 좋은 기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자식은 경제적으로 어려워 더 많이 물려줄 계획을 세웠다고 해도 다른 자식은 이를 왜곡된 사랑의 결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에게 미리 유산 계획을 알려주면 일부 자식은 부모 생전에 그 유산을 미리 쓰려고 시도하거나 유산을 전제로 한 관계를 형성하려는 유혹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모와 자식 간의 순수한 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유산은 결국 떠난 뒤에만 말이 되는 것이지 살아있을 때는 되도록 무언의 영역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조용히 떠나는 법은 침묵을 남기는 것입니다. 노후 자금 계획과 유산 계획을 숨긴다는 것은 단순히 말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자식에게 너를 믿는다는 무언의 신호이기도 합니다. 부모로서 자식에게 걱정을 남기지 않겠다는 책임의 표현이며 동시에 자식이 부모의 삶을 온전히 평가하고 기억할 수 있는 기회를 남기는 것이기도 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경제적 정보를 다 털어놓고 떠난다면 자식은 부모를 관리의 대상으로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자신의 계획을 품고 떠난다면 자식은 부모를 자기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자기 인생을 살아낸 주체로 기억할 수 있습니다. 물론 부모가 자식과 신뢰를 바탕으로 모든 것을 공유하며 살아가는 관계도 이상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이상과 다르며 자식도 사람이기에
그 정보로 인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말하지 않는 것이 가장 고요하고 지혜로운 방식의 사랑이 됩니다. 노후 자금 계획과 유산 계획은 부모의 마지막 자존심과도 같은 영역입니다. 그것을 자식에게 숨긴다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마지막까지 품위를 지키겠다는 선언입니다. 자식을 의심해서가 아니라 자식을 너무 사랑하기에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짜 부모의 자세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 사랑보다 깊은 울림을 남깁니다. 침묵해야 할 두 번째는 배우자와 다른 가족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 부모가 자식에게 남기는 말은 곧 인생 전체의 요약이며 마지막 교육이자 유산이 됩니다. 그만큼 마지막 말의 무게는 엄청나고 그 영향은 오래 지속됩니다. 그런데 많은 이들이 죽음을 앞두고서야 속에 쌓아둔 불만과 억울함을 꺼내고 싶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 즉 자식의 어머니나 아버지, 그리고 가족 형제자매, 친척 등에 대한 불만이나 원망을 털어놓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끝내 침묵해야 하는 말입니다. 이유는 단순히 자식이 상처받기 때문이 아니라 삶 전체의 의미를 왜곡하고 가족의 기억을 손상시키며 자식의 정체성까지 흔드는 결과를 낳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왜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불만을 자식에게 말해서는 안 되는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자식에게는 부모의 관계가 곧 자신의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관계는 자식에게 단순한 관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식의 정체성과 감정의 기초입니다. 부모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며 자식은 사랑이란 어떤 것인지, 가족이란 어떤 형태여야 하는지를 배웁니다. 그런데 부모 중 한 사람이 임종 직전에 배우자에 대한 쌓였던 불만을 토해낸다면 자식은 단순히 부모의 속마음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사를 부정당하는 충격을 받게 됩니다. 예를 들어 너희 아버지는 나를 평생 힘들게만 했어라는 말을 들은 자식은 이제까지 자신이 보아온 아버지의 모습과 어머니와 아버지의 관계를 의심하고 다시 해석하게 됩니다. 그 해석은 대부분 상실감과 혼란, 때로는 분노로 이어지게 되며 자식은 자신의 존재까지 흔들리는 감정적 소용돌이를 겪게 됩니다. 자식에게 부모의 마지막 말은 사랑의 기억이어야지 가족에 대한 부정이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죽음은 정의의 순간이 아니라 용서의 순간이 되어야 한다. 죽음을 앞둔 순간은 억울함을 풀어야 할 정의의 시간이 아니라 모든 상처를 덮고 평화를 택해야 할 시간입니다.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불만은 대부분 오랜 시간 쌓인 감정이고 당사자 간에도 해결되지 못한 채 남은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자식에게 옮긴다는 것은 미해결 감정을 상속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식은 그 감정을 대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감정은 자식에게 죄책감이나 책임감 또는 분열된 충성심으로 남게 됩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괴로웠다니 아버지를 미워해야 하나? 또는 어머니의 삶을 지켜주지 못한 내가 잘못인가? 하는 식의 복잡한 심리적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죽음은 모든 문제를 정리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내려놓는 시간입니다. 불만을 토로하는 대신 침묵을 택하는 것은 단순한 인내가 아니라 마지막 용서의 선택입니다. 또한 부정적인 말을 남기는 것은 살아남은 자들의 관계를 깨뜨릴 수 있습니다.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불만을 자식에게 말하면 그 말은 단순히 듣고 있는 말이 아니라 자식의 인간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는 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죽기 전에 내 고모는 평생 날 무시했어. 정말 못된 사람이야 라는 말을 남긴다면 자식은 그 고모와의 관계에서 계속해서 그 말의 그림자를 의식하게 됩니다. 설령 그 고모가 잘 대해주더라도 어머니가 그렇게까지 싫어했던 사람인데라는 마음이 남게 되고 결국 가족 간의 거리가 멀어지고 관계가 어그러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떠난 후 그 사람의 말은 신념처럼 남습니다. 그 말이 분노나 원망일 경우
자식은 그 감정을 계속 품고 살아가야 할 책임을 떠안게 됩니다. 가족 간의 화해의 기회가 생겨도 부모의 마지막 말이 벽처럼 남아 그 화해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까지도 가족 간의 유대를 끊지 않고 화해의 가능성을 열어두는 것. 그것이 성숙한 침묵입니다. 또한 가족을 부정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피해자로 요약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죽음을 앞두고 배우자나 가족에 대한 불만을 말하는 순간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피해자의 삶으로 요약하게 되는 위험이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고생만 하다가 간다는 말은 일견 솔직하고 인간적일 수 있으나 동시에 삶 전체를 고통 중심으로 정리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생은 고통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고통 속에서도 나름의 기쁨이 있었고 불만 속에서도 관계의 의미가 있었으며 이움 속에도 분명 어떤 형태의 애정이 있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것들을 모두 버리고 억울함만을 남긴다면 자식은 부모의 삶을 슬픔과 후회로만 기억하게 됩니다. 자식에게 남겨야 할 마지막 말은 고마웠다, 행복했다, 사랑했다는 긍정의 언어이지 너의 아버지는 내 삼촌은 같은 분노의 유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배우자와 가족에 대한 불만은 인생의 어느 시점에나 존재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그러나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에 그것을 입 밖에 꺼내는 것은 단지 감정의 해소가 아니라 자식에게 감정의 짐을 떠넘기는 일이 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말 한마디에 평생을 흔들릴 수 있고 그 말은 관계를 바꾸고 기억을 왜곡하며 정체성의 상처를 남깁니다. 그러므로 진짜 용기 있는 부모는 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불만을 침묵으로 감싸고 원망을 기억 속에 묻으며 자식에게는 따뜻한 말만 남기는 것, 그것이 마지막까지 부모로서의 품격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침묵해야 할 세 번째는 자식에게 남기는 마지막 소망입니다. 죽음을 앞둔 부모의 마음 속에는 대개 한 가지 간절한 소망이 남아 있습니다. 내 자식이 앞으로 이렇게 살아줬으면 좋겠다. 그 소망은 자식이 건강하게, 착하게, 혹은 가업을 잇고 형제들과 우애 있게 살아가길 바라는 등의 다양한 형태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을 생의 마지막 순간에 말하는 것은 때로 자식에게 삶의 방향이 아닌 무거운 짐이 되며 남은 이의 삶을 부담과 죄책감의 굴레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어떤 경우든 부모는 죽기 직전까지 자식에게 무언가를 바란다는 말은 삼가는 것이 좋습니다. 부모의 말은 마지막 순간에 절대 명령이 됩니다. 평소에 했던 말과 임종 직전에 하는 말은 자식에게 전혀 다르게 들립니다. 죽음을 앞둔 부모가 나는 내가 형제를 잘 챙기면서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하면 자식은 그 순간부터 그것을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유언, 더 나아가 자기 인생의 의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심지어 그 바람이 현실적으로 맞지 않거나 자식의 가치관과 어긋나더라도 부모의 마지막 부탁을 거절했다는 죄책감이 평생을 따라다니게 됩니다. 그 결과 자식은 자신의 삶보다 부모의 말을 따르기 위해 희생하고 억누르고 자책하며 살아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기는 마지막 소망은 결과적으로 자식의 자유와 선택권을 침해하게 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이런 사람이 되라거나 이런 삶을 살아라고 말하는 순간 자식은 마치 시험지를 들고 있는 기분이 듭니다. 부모가 준 정답을 따라 살아야 괜찮은 자식이 되는 듯한 압박을 느낍니다. 하지만 자식의 삶은 부모의 연장선이 아닙니다. 전혀 다른 시대를 살고 다른 고민을 안고 다른 방식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아무리 자식의 미래를 걱정하고 애정해서 우러난 말이라 해도 그 바람은 결국 자식의 선택지를 줄이고 삶의 방향에 영향을 주는 부담스러운 족쇄가 될 수 있습니다. 부모가 떠난 이후에도 자식은 끊임없이 이게 아버지 어머니의 뜻에 맞는 걸까를 고민하며 자기 삶의 주도권을 잃은 채 살아가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자식은 부모가 남긴 마지막 말을 사명으로 기억하게 됩니다. 사람은 사랑하는 이와의 마지막 순간을 따뜻한 감정으로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 기억은 오랫동안 마음속에서 버팀목이 되고 삶이 흔들릴 때마다 위로가 되는 감정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부모가 죽기 직전 자식에게 내가 죽더라도 절대 포기하지 말고 내 동생 책임져라. 내가 반드시 이 집을 지켜야 한다. 같은 말을 남기면 자식에게 부모의 죽음은 사명을 부여받은 날로 남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죄의식과 후회로 가득한 기억이 되어 자식의 삶 전체에 무거운 그림자를 드리우게 됩니다. 부모는 떠나며 자식에게 사명이 아닌 사랑만 남겨야 합니다. 잘 살아라는 말보다 사랑했다는 말이 더 깊고 넓게 남는 이유입니다. 부모는 본능적으로 자식에게 무언가를 기대하고 삶의 마지막 순간에라도 그 기대를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 듯 품어주는 것입니다. 자식이 부담 없이 자유롭게 스스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모는 마지막 순간에 무언의 지지와 따뜻한 시선만을 남겨야 합니다. 가장 깊은 바람은 때로 말하지 않고도 전해집니다. 말로 남기지 않아도 평생 보여준 삶의 태도 속에서 자식은 이미 부모가 무엇을 원했는지를 느끼고 있을 테니까요. 회개할 게 있다면 신 앞에서 하고 자식 앞에서는 사랑의 기억만 남기고 떠나는 것. 그것이 마지막 품위입니다.